안녕하세요. 라온 몬테소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몬테소리의 민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2부로 나누어서 총 9가지 어린이의 경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몬테소리가 말하는 어린이의 경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또 경향성이라고 하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뭔가 행동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하나로 이렇게 자꾸 치우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만의 그런 행동적 특성들이 있어요. 뭔가 자꾸 질문한다던가 아니면 자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또 뭔가 정확하게 뭔가 요만큼이라도 삐뚤어지면 안 돼! 아니야!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해도 안 가고 고집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린이에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어린이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뭔가 우리한테 보이는 그런 고집이 어린이한테는 발달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필요한 단계고 모든 어린이가 거쳐가는 단계이구나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9가지로 인지, 질서, 탐구, 또 손의 사용, 반복, 수학적 두뇌, 자기 완성, 의사소통, 추상화 이렇게 총 9가지 단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에게는 뭔가 인지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지만 인지하려고 한다는 건 뭔가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에게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싶어요. 궁금해하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 이제 집에 갈 때 하원 지도를 보통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한두 명 정도가 남으면 그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집까지 가죠.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창밖에 보다가 물어봐요. 저게 뭐예요? 뭐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 보면 저게 뭐예요? 저거 오토바이야. 그럼 또 조금 있다가 근데 선생님 오토바이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저건 뭐예요? 아, 저거는 배달하기 위해서 뒤에 달아놓은 뭐 박스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는데 사실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트럭이 뭔지 저기 좀 보세요. 바퀴가 몇 개예요? 이거는 뭐예요? 왜 저건 바퀴가 8개고 저건 4개밖에 없어요? 저거는 2개인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No! God, please, no! 이렇게 굉장히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건 어린이가 이 시기에 뭔가를 자꾸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궁금한 거를 자꾸 물어봐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지나가는 참새 보면서 저게 뭐야? 또 날아가는 새 보면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저게 뭐야? 라는 질문이 너무 반복이 되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아까 새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어린이의 특성을 조금만 이해하자면 어린이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하려는 경향성이 있고 인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질문이죠. 웃으면서 끝까지 일관된 태도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에게 이 시기에 어린이가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이라도 짜증스러운 태도로 대한다면 어린이가 엄마에게 의지하고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린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알려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질서를 세우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질서를 굉장히 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민감기에도 보면 질서의 민감기라고 해서 뭔가 우리 엄마의 옷을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 막 운다던가 아니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물건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막 당황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어린이한테는 질서를 세우고 싶은 뭔가 질서 있는 환경에 있고 싶은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환경의 질서, 내가 속한 이 환경에 항상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의 질서를 세우고 싶어 하고요. 또 시간의 질서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뭐 예를 들면 하루 일과에 대한 패턴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몇 시쯤에 일어나면 또 유치원을 갔다 오고 또 유치원을 갔다 와서는 뭐 간식을 먹는다던가 그리고 저녁에는 뭐 자기 전에 씻고 그 뭐 목욕 시간을 가지고 책을 읽고 잔다라는 이 하루의 그런 어떤 일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거나 깨지거나 매일매일이 다르거나 했을 때 어린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시간을 질서를 세우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성을 고려해서라도 하루의 일과는 비슷하게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는 탐구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하면 자꾸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가면 안 돼요 하는데 자꾸 들어가 보고 싶어 하죠. 사실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뭔가 만져보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고 들어가서 보고 싶고 만져서 보고 싶고 내가 직접 무언가를 탐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주 어린 애기들도 입에다가 뭔가를 자꾸 넣어본다던가 아니면 막 이렇게 사실 그 기어다니는 애기들한테는 뭐 주면 입에다 일단 다 갖다 넣잖아요. 탐구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거 자꾸 해보고 싶고 뭐 자연 환경 이런 데 나가면은 막 그런 풀도 막 뜯어보고 싶고 꽃도 한번 꺾어서 내가 냄새 맡아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린이가 좀 위험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그 보호 안에서 어린이가 좀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 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 화장대에 있는 립스틱 굉장히 그 궁금해 하거든요. 화장품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립스틱을 꺼내가지고 손으로 만져보고 엄마가 했던 것처럼 뭔가 정확하진 않지만 막 발라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집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크게 혼나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혼났는데 이 시기에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린이는 엄마나 아빠가 하는 무언가 행동을 봤을 때, 아빠가 뭔가 담배를 피는 걸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궁금한 거예요. 만져보고 싶고 아빠가 저렇게 했으면 나도 해보고 싶고 엄마가 화장을 하면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엄마처럼 해보고 싶고 뭔가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어른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것을 자연스럽게 탐구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손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이한테 뭔가 시간을 주거나 뭔가 하는 그 시간을 주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뭔가 계속해서 손을 막 움직여요. 그리고 뭔가 자꾸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써보고 싶고 손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몬테소리 유치원에 오면 딱히 교구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의 그 하루 컨디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가만히 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손을 이용해서 털실놀이를 한다던가 목도리를 만들어 본다던가 귀마개를 만들어 본다던가. 근데 이게 여자아이들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몬테소리의 일상 영역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손을 사용해보고 싶고 뭔가 잡아보고 싶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뭔가 바느질을 배워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옮기기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컵을 잡아서 따라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가 이 손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향성, 그런 마음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가 있는 거죠.